듄의 원작 소설작가 프랭크 허버트는 원래 기자로 역사, 종교, 철학, 생태학, 정치와 심리학 등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듄은 여러 분야에서의 풍부한 내러티브를 담고 있습니다. 듄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인간의 집단 무의식에 있는 메시아적 영웅과 구원대한 원형을 신화학자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듄은 단순히 선과 악의 대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관통하는 작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듄의 원작 소설 작가 프랭크 허버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 사회에 내재한 메시아를 향한 욕구를 파헤치는 책을 쓰고 싶었다. 슈퍼히어로는 인류에게 재앙이다. 이런 나의 지론에서 듄이 만들어졌다. 동서양의 모든 신화와 원시 신앙을 연구하여 영웅의 원형을 찾아낸 조셉 캠벨은 1000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영웅의 여정을 크게 17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화 속 영웅은 이러한 여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공식과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 세계이며 많은 상징과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따져본다면 조셉 캠벨의 1000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은 1949년, 소설 듄은 1965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실제로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 개념은 소설 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신화 연구는 많은 작품에 영감과 스토리텔링을 부여했습니다. 타워즈나 반지의 제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셉 캠벨의 단일 신화 17단계, 일명 영웅의 여정이라 불리는 패턴입니다. 이 17가지 단계대로 반드시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집니다. 신화 속에서 메시아적 인물들은 탄생부터 남다르고 비정상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부처, 예수, 단군 신화, 주몽 탄생 신화 등만 봐도 그렇습니다. 신격화된 인물일수록 더욱 신비화되고 예언과 상징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듄의 메시아, 우리의 폴 역시 정상은 아닙니다. 우생학에 근거한 의도된 탄생 배경을 가졌습니다. 폴의 어머니는 딸을 가져야 하는 규율을 어기고 아들인 폴을 낳기로 했죠. 게다가 막장 드라마 같은 가족 배경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하코넨 남작의 딸이었고 폴은 손자인 것이죠. 듄 세계관에서 주요 세력 중 하나인 베네 게세리트는 오직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육체와 정신적 훈련을 하는 초능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집단의 목표는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정치적 뒷공작과 우성학 유전자 교배 계획을 통한 인류 개량 작업입니다. 최종적으로 퀴사츠 헤더락을 창조하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퀴사츠 헤더락에 집착할까요? 컴퓨터의 AI도 전통적인 신도 믿을 수 없으니 현실에 실제하는 미래를 완전하게 예측하는 퀴사츠 헤더락을 탄생시켜 인류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퀴사츠 헤더락은 선조의 기억을 물려받아 과거를 알 수 있고 미래를 보는 예지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퀴사츠 헤더락의 어머니는 반드시 베네 게세리트여만 합니다. 폴의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는 베네 게세리트의 규율을 어기고 딸이 아닌 아들을 낳았고 폴을 어릴 때부터 퀴사츠 헤더락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작품에서 폴은 처음에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소년미를 가진 귀공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그의 가문이 공격받기 전까지는요. They say you're the Mahdi, but you look like a little boy. You chose the hardest way up. Follow me. 영웅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람 있는 여정입니다. 영웅의 여정은 일상의 안일함이 깨지는 게 국룰입니다. 영웅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폴은 아버지를 잃고 사막에 내던져져 모험을 시작합니다. 듄은 메시아적 영웅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베네 게세리트는 미래에 출현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미신을 행성마다 심어두었고
사전 작업을 다 한 덕분에 응집력이 없었던 프레맨들을 강력하게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광신도적인 프레맨들에 의해 마디라고 불리며 그들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폴은 자신이 퀴사츠 헤더락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마저도 예언해서 마디는 마디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합리화되며 프레맨들에 의해 더욱 그를 믿게 하였죠. 이방인에서 프레맨들의 지도자로 거듭나면서 폴은 여러 이름을 갖게 됩니다. You shall be known among us as Usul. Usul. And now, if Fedaykin is a fighter and needs a war name, you must choose. 영웅이 각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Silence. 폴이 파란 생명의 물을 마시고 본격적인 각성을 하면서 그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보인다고 말합니다. See possible futures all at once. And in so many futures, our enemies prevail. But I do see a way. There is a narrow way through. I see a holy war spreading across the universe like unquenchable fire. A warrior religion that waves the Atreides banner in my father's name. Fanatical legions worshipping at the shrine of my father's skull. A war in my name! What if I'm not dead? The future of House Atreides. 레이디 제시카는 아들 폴에게 아예 대놓고 이런 상황을 이용하라고까지 충고하고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이쯤 되면 정치를 위한 종교인지 재정일치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종교 사기극에 가까운 것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 시작은 항상 모호한 것이지요. 어쨌든 폴의 능력은 출중하며 프레맨들의 눈에는 그가 아라키스 행성을 낙원으로 만들어줄 예언 속의 메시아입니다. 폴은 단지 아라키스를 자신의 원래 고향이던 칼라단처럼 물이 풍부한 낙원으로 만들고자 했고 프레맨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말하자면 폴 자신이 진짜 퀴사츠 헤더락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서로 힘을 합쳐서 공동 목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이 원치 않았던 우주적 종교 전쟁은 자신이 통제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역사 속에서도 인간 군상이 모여 폭발적인 광기가 될 때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성의 이름으로 반대 세력을 통제하려는 극단적 지하드가 있어 왔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같은 종교 전쟁, 마녀 사냥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사 진정한 영웅이 있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오류투성이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며 권력 구조를 장악해버린다. 영웅의 실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린다. 듄의 이야기는 메시아 영웅 서사가 아니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퀴사츠 헤더락 같은 초인적 존재는 한낱 인간 하나가 통제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하고 위험한 신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영웅 신화에 대한 비판을 담은 영화가 바로 듄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폴 한 명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지 윤리적인 잣대로만 보기에는 그보다 더 큰 메시아와 구원이라는 원형이 인간의 무의식에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평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의 승리, 피해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외할아버지 하코넨에 대한 복수와 자신의 아버지를 약하다고 모욕한 황제를 응징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폴은 예지력과 세력을 얻고 영향력이 커졌지만 작가인 프랭크는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폴이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해서 프레멘을 포함한 은하계 인류가 구원받거나 고양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 영웅으로 인해 몸살을 앓게 된다. 여기서부터 원작 스포일러 주의. 원작에서 폴은 뒤로 갈수록 망가지게 됩니다. 명확한 미래를 보는 예지력은 올가미가 되어 개인의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영웅의 조건을 모두 가졌지만 우주왕제가 된 미래의 폴은 무력한 맹인, 거린이 되고 아들 레토이세가 폴의 과오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 년간 끔찍한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영웅과 반영웅의 구분은 이야기를 어디서 멈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작가는 폴이 고귀해 보일 수 있게 둔 일권을 마무리했지만 이후 시리즈에서는 독자들의 얄팍한 신기루를 깨부수며 둔의 진정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이런 원작자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 찬이는 폴의 첩으로 살아가지만 드니 빌레브 감독은 찬이를 둔2에서 재창조했습니다. 황제의 딸과 정략 결혼을 결정한 폴 무아띠백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강한 분노를 표현하면서 둔2가 마무리되었지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찬이의 저항적 행동이 합당해 보입니다. 영화 둔3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감독은 둔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습니다. 인간 역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적 영웅의 서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수많은 히어로들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역시 영웅의 여정을 충실히 따르는 작품으로 네오가 각성하면서 메시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웅은 반드시 대중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그 희망이란 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영웅에 의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꿈꿉니다. 고통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무의식을 영웅에게 투사하고 영웅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어떤 누군가는 영웅이 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영웅적 존재를 추앙하고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형태는 종교에서 하늘의 매개자로, 정치 권력에서 강력한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잘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존재합니다. 메시아적 영웅 신화는 인간 사회가 혼란스럽고 미성숙할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나쁘게 해석할 게 아니라 인간 의식 성장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다가 결국에는 독립을 하듯이 정신적 차원에서 성숙함은 독립적인 개체성으로 표현되며 이는 이기적인 것과는 달리 선택과 책임을 받아들인 독립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드라마라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그만한 자격과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자연현상처럼 자아 확립의 과정을 누구나 겪습니다. 생로병사의 주기가 짧은 지구의 삶과 같이 여러 생의 경험과 깨달음을 거쳐 정신적 성숙이라는 진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 재생됩니다. 시간과 공간만 달라질 뿐이죠. 이러한 역사를 거치지 않고 한순간에 무르익기는 어렵습니다. 모두 다 때가 있으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격언을 좋아합니다. 이 말 속에 구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신론자든 무신론자든 스스로가 철학을 하고 선각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되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메시아로 여겨지는 이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영혼의 여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화의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깨울 때 각자가 자신의 신화 속 영웅이 되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빛이 되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Don't try to impress anyone. You're brave, we all know that. Be simple, be direct. Nothing fancy. Nothing fancy. Hey,